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여러분이 평생의 꿈을 담아서 학교를 하나 세웠다고요. 모든 열정과 재산을 쏟아부은 말 그대로 내 학교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에서 종이 한 장을 보내? 당신은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닙니다. 라고 통보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니, 내가 만든 내 학교인데 내 마음대로 좀 운영하면 안 되나? 아마 사립학교를 세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몰라요. 오늘 우리가 만나볼 김 이사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평생을 교육에 바치겠다는 정말 숭고한 꿈으로 미래학원을 설립한 김 이사장. 처음에 그 마음은 정말 존경스러웠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자꾸 좀 더 편한 길, 이른바 지름길을 찾게 된 겁니다. 마음속에 어차피 내가 세운 내 학교인데 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.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김 이사장 앞으로 정말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온 거죠. 바로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. 그 통지서의 이름은 바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. 와,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죠. 근데 사실 뜻은 아주 간단해요. 당신은 더 이상 이 학교의 이사가 아니니 자리에서 물러나세요. 한마디로 해고 통지나 다름없었던 겁니다. 김 이사장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겠죠. 아니, 학교 잘 되려고 일하다가 생긴 사소한 실수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사직을 박탈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. 과연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을까요? 아니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었을까요? 자, 이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요, 단순히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,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에 있습니다. 바로 교육당국의 감독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이죠. 한쪽에서는 학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니 비리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설립자의 권리, 즉 사학의 자율성도 존중해줘야지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. 정말 팽팽한 대립구도죠. 아니, 그럼 교육당국이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았는지 한번 볼까요? 내용을 보니까 학교 설립 자금을 다른 데다 쓰고 열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미고 또 예산 심의같이 꼭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기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네요.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때 결국 최종 판단은 누가 하죠? 네, 바로 법원의 몫입니다.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법관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충돌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법원은요, 무조건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아요. 판결은 결국 그 위반 행위가 과연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가 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990년에 있었던 한 판례를 볼게요. 이때는 학교의 아주 중요한 기본 재산을 몰래 팔아버린 사건이었어요. 이건 뭐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? 그래서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정반대 경우를 한번 볼게요. 2011년 판례인데요. 이때는 이사 선임이 조금 늦어졌다거나 하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절차상의 실수였거든요. 그러니까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시켜 준 거예요. 한마디로 잘못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? 그 뒤에는요,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꼭 따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법률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걸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,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쉽게 말해서 죄와 벌의 무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. 어떤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이 비례의 원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속담이 하나 있죠. 바로 이겁니다.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3간 다 태운다.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시각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말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절차입니다. 교육 당국이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
다짜고짜 해임 이렇게 최종 카드를 꺼낼 수는 없어요. 먼저 이거 문제가 있으니 고치세요 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하고요. 또 개선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. 그런데도 안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. 그리고 법원은 이것도 고려합니다. 이사들이 학교의 모든 실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긴 어렵잖아요. 그 점은 인정을 해줘요. 다만 이사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관심과 노력, 법률 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. 이걸 다 했는지를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판례들이 주는 아주 현실적인 팁들,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세 가지,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첫째, 절차를 지키는 게 최고의 방패입니다. 회의나 서류 같은 규정은 철저히 지키세요. 둘째, 교육 당국의 경고나 시정 요구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. 바로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만약 처분을 받게 됐다면 내 잘못에 비해 이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? 바로 이 비례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교육이라는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과연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